윤 전 대통령 파면 후에 정치권은 본격적으로 조기 대선 채비를 하는 모습입니다. 전격 인터뷰 먼저 국민의힘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헌법재판관 전원 일치로 탄핵이 인용이 됐습니다. 선고 결과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사실은 탄핵의 기각이나 각하돼서 대통령이 복귀를 기대했던 저를 비롯한 우리 국민의힘 다수 의원들 또 탄핵을 반대했던 국민들에게는 상당히 충격이고 또 아쉬움이 많은 선거였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돌이켜 보면은 헌법재판관들이 많은 고심이 있었겠다. 우리가 38일간 최장 그렇죠. 선고 변론 기간이었 평의 기간이었는데 왜 그럴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마 헌법재판소의 선거문에 보면 그 고뇌가 다 나오는 것 같아요. 네. 사실은 중간에는 5대 3일 거라 이런 얘기도 있었고 예. 한데 그 선거문을 보면 처음부터 8대 0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아마 헌법재판관들이 선거 결과에 따라서 나타날 국론 분열이라든가 그 이후의 혼란 사항을 우려하면서 8대 0을 맞추기 위한 평의 기간들이 굉장히 길어졌다는 그런 부분들을 선고문 내용을 들으면서 좀 느꼈습니다. 선고문에서 혹시 주목해서 보신 부분이 있으세요? 우선은 저희들은 이게 이 절차적 흠결이 있다. 예를 들면은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어긋난다든지 또 산액 소추 사유에 내란죄를 넣었다가 결국은 이 헌재 심리에서는 그걸 뺀 것들 이 부분들은 상당 부분 문제가 있지 않냐.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형사소송법 312조에 나와 있는 이 검사의 피신 조서라고 하는 것들을 재판정에서 부인할 경우 이건 증거로 쓸 수 없지 않느냐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들어서 절차적 흠결이 있다. 그래서 각하될지도 모른다라고 그렇게 기대하고 주장도 했었는데요. 결국 그 과정 자체가 헌재 재판관들은 적법이라고 보았고 다만 보충 의견이라는 형식으로 네, 그렇죠. 일사리 부재리의 원칙도 이거는 법으로 좀 제약을 할 필요가 있다든지 아니면은 피신 조서와 관련해서는 전문 법칙이라는 용어를 쓰셨더라고요. 네. 이 전문 법칙과 관련해서는 헌재 재판관 네 분이서 서로 또 다른 의견을 냈습니다. 두 분 같은 경우는 이걸 완화해서 적용할 수 있다라고 돼 있고 네. 두 분은 엄격하게 적용해야 된다. 이런 과정 자체는 아마 밖에서 보기는 처음에는 이제 탄핵을 찬성하는 분들은 쉽게 8대 0이라고 생각을 했지만은 평의가 38일간이라 길어진 이유는 그런 절차적 흠결에 대해서 재판관들이 굉장히 많은 이 과정에 서로 다른 의견들을 조정해 가는 과정이 있었겠다. 이런 판단이 들고요. 또 다른 하나는 물론 대통령의 계엄은 위헌과 위법 그것도 중대하기 때문에 파면해야 된다라고 했지만은 그 계엄으로 이르는 과정에 있어서의 정치적 배경이라든지 대통령이 소위 말하면 오죽했으면은 계엄했겠냐라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 헌법재판관들도 대통령의 고뇌라고 할까요? 이 부분들을 좀 인정한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탄핵을 남발하고 그리고 예산 심의를 일방적으로 하고 또 대통령이 하고자 하는 정책을 방해하고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이걸 국정마비라고 받고 이걸 극복하기 위한 어떻든지 노력 부분들은 인정한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계엄이라는 걸 가지고 군을 동원해서 해결하는 것은 아니었지 않냐. 이런 측면이었다고 보고요. 결과적으로는 그것으로 인해서 대통령은 파면되고 자연인으로 돌아왔는데 그럼 정치권과 국회는 어떻게 책임을 물을 건가. 이 부분들은 아직도 여전히 남아있는 숙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국회나 대통령에 대해서 언제가 또 이렇게 지적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그 말씀을 좀 해주신 것 같은데 어쨌든 국민의힘 지도부는 승복의 입장과 함께 국민께 사과를 했습니다. 당내에는 탄핵 찬반 의원들 간에 좀 후유증이 있어 보입니다. 어떻습니까? 당내 분위기.
뭐 사실은 대통령의 파면이라는 게 그 대통령을 만들었던 당의 입장에서는 엄청난 충격이죠. 충격이고 또 우리들 입장에서는 사실은 정말 국민들에게 죄송하죠. 어쨌든지 간에 대통령이 계엄으로 가는 그런 상황을 막을 수 있는 정치를 했어야 되는 게 옳았거든요. 네. 근데 계엄도 못 막았습니다. 결국은 또 그리고는 이 108석이라는 소수이긴 하지만은 108석의 의미는 개헌과 대통령 탄핵은 막을 수 있는 그런 의석인데 저희들 내부가 분열되고 이렇게 하면서 결과적으로는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는 것도 막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나라는 상당히 어려워졌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당연히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 입장에서는 우선은 아쉬움을 떠나서 국민들에게 죄송한 거죠. 저는 그런 면에서 탄핵 이 심판이 선고된 즉시 우리 당 지도부가 네. 승복하고 그리고 국민에게 사과한 거는 그거는 정치인으로서 최소한의 도리를 다한 거다라고 해서 동의하고요. 저 개인적으로도 아쉽습니다. 아쉽고 때로는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날 네. 정도이긴 하지만은 이걸 받아들이고 또 이런 과정이 있었던 거에 대해서는 겸허하게 국민들에게 반성하고 사과하고 이제는 정말 이 나라의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가기 위해서 여야 정치권이나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이 더 정신 똑바로 차려서 정진해야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당내에 약간 잡음이 있지 않나, 후유증이 있지 않나 이걸 여쭤봤는데 구체적으로 말씀은 안 하시는군요. 아니요, 뭐 어제 의원총회에서도 사실은 그동안 당론이 우리 당론은 탄핵 반대였거든요. 탄핵 반대라는 계엄은 잘못됐지만 그렇습니다. 탄핵은 계엄은 반대. 잘못됐지만은 대통령 이 탄핵까지는 우리가 반대하는 입장이었는데 그 당론에 어기고 사실은 일부 의원들이 탄핵 소추 결의안에 찬성표를 던졌고 또 사실은 그것만으로 끝난 게 아니라 그 이후에 아주 극소수긴 하지만 몇몇 의원들은 탄핵에 반대하는 의원들에 대해서 조금은 이 상처를 주는 얘기들을 언론에 나와서나 막 이렇게 해서 감정의 골이 조금 깊어진 게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몇몇 의원들이 문제 제기를 하고 이런 의원들과 당을 같이 할 수 있느냐 철학과 생각과 입장이 다르다면은 당을 나가주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저는 뭐 그 얘기 있을 법한 얘기라고 봅니다. 그러나 또 저를 포함해서 반대 측에서는 지금 이렇게 대통령이 탄핵돼서 이렇게 어려워지고 조기 대선으로 가야 되는데 과연 우리가 그 문제를 과거에 또 연연해서 우리가 갈라서고 또 분열하고 이런 모습보다는 우선은 대선 때까지는 한 길로 가자라는 의견들도 제기되었고요. 아마 그 최종적으로는 당 지도부가 여러 의원들의 의견을 모아서 판단은 하되 사실은 뭐 예를 들면은 제명을 하거나 징계를 하는 거는 윤리위원회에서 하는 절차입니다. 윤리위원회는 당 지도부하고도 독립돼 있는 곳이기 때문에 네. 당 지도부도 사실은 여기에 개입할 수는 없는 문제이긴 합니다만은 우선은 이 부분들은 뭐 우리가 이 조기 대선을 앞두고 우선은 조기 대선을 잘 치러놓고 그리고 나서 생각할 문제 아닌가 이렇게 네. 생각합니다. 윤 전 대통령 어제 지지층을 향해서 늘 여러분 곁을 지키겠다고 했고 선거 날에는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죄송하다고 했는데 이 승복의 메시지는 좀 없어 보입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 대통령 입장에서 그 정도면은 승복으로 저는 읽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파면 선고가 나오고 난 2시간 후 정도에 아마 대통령의 입장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 입장에 보면은 국민들에게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서 너무 안타깝고 죄송합니다라고 했고요. 근데 이제 대통령 입장에서 야당이 보듯이 나 잘못했다 이렇게 얘기하기를 바랐는데 그는
조금 법리적으로 보면 무리한 게 있어요. 왜냐하면 대통령은 탄핵 심판만 받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형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형사 재판에서는 사형 아니면 무기징역으로 내란 우두머리로 걸어놨거든요.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지금 이 탄핵 선고가 나왔다고 해서 거기서 나왔던 모든 것을 고스란히 인정하겠다라고 할 수 없는 한계가 있는 겁니다. 분명히 아마 그 부분들은 조금은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민주당 김윤덕 사무총장 어제 기자간담회를 했는데 1호 당원인 윤석열을 즉각 제명하라고 국민의힘에 요구를 했습니다. 이런 요구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정치적으로는요. 사실은 이제 대통령과 저희 국민의힘은 다른 길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 김윤덕 사무총장이 얘기했던 것도 굉장히 고도의 선거 전략적인 차원입니다. 아마 민주당은 계속해서 우리 국민의힘의 을 향해서 대통령과 절연하라고 하면서 대통령을 조기 대선 국면으로 계속 소환할 겁니다. 아마 민주당 입장에서는 탄핵당한 대통령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은 이번 선거를 윤석열 때 이재명이라든지 이런 구도로 가는 게 가장 쉬운 구도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은 대통령을 계속해서 이제 한 국민의힘과 한 묶음으로 소환해서 선거 구도를 만들려는 게 민주당의 전략이다 이렇게 보고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인간적으로야 대통령이 정말 어려운 처지에 처하지 않으셨습니까? 이제 자연인으로 돌아가서 모든 대통령 전직 대통령으로 에게 주어지는 이 예우라든가 이런 것도 다 박탈당했습니다. 심지어 연금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내란죄 재판을 받아야 하고 또 형사상 불소추 특권이 없어졌습니다. 아마 민주당이나 또 권력기관에서는 뭐 직권 남용에다가 각까지 붙여서 또 대통령에 대한 고발하고 수사를 할 겁니다. 이렇게 사실 인간적으로 보면 굉장히 어려워진 상황이죠. 그런 상황 부분들을 우리가 저 대통령이 어려워졌다고 그냥 인간적으로 선을 끊는 것 그건 도리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나 정치적으로는 대통령은 이제 자연인으로 돌아가셨습니다. 뭐 당적의 정리나 이런 부분들도 자연스럽게 될 겁니다. 그런 면에서 민주당이 그렇게 좀 우리 걱정 안 하셔도 자연스럽게 잘 정리가 될 겁니다. 자연스럽게 정리가 된다는 말씀은 시간이 좀 필요하다. 네,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네, 우원식 국회의장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서 이번 대통령 선거에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시행하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어떤 입장인가요? 개헌해야죠. 아마 뭐 개헌에 대해서는 정치권 모두가 다 동의하는 것 같아요. 동의하는 것 같고 또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 파면이라는 그런 그 개인을 떠나서 우리 국가적으로는 또 다른 비극이 이루어진 거거든요. 87년도 우리 민주헌법이 만들어지고 나서 8분의 대통령 중에 지금 3분이 탄핵 심판을 받고 2분은 파면이 됐습니다. 또 4분의 대통령이 옥고를 치렀습니다. 1분의 대통령은 불행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나머지 대통령들도 온전하지 않습니다. 김대중 대통령, 김영삼 대통령 아들들 다 깜판 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따님도 지금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과연 이것을 개인의 문제로만 치부할 수 없는 저는 제도적인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제 5년 단임제라는 87년 헌법체제는 수명을 다했습니다. 이게 개헌해야 돼요. 그리고 우원식 의장대로 이번 이 대통령 선거가 동시에 하자 한 2달 남았지 않습니까? 정치권이 의지가 있고 합의만 된다면은 물리적 시간은 가능하다고 봐요. 과거에 87년 헌법 만들 때도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린 건 아닙니다. 아니었는데 아마 실현 불가능할 겁니다. 왜냐하면 어제 당장 보니까 민주당에서는 우원식 의장에 대해서 반대한다라고 뭐 최고위원, 정책위 의장 이런 분들이 다 반대. 개헌은 때가 아니다. 이게 결과적으로는 이재명 대표의 생각이거든요.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를 대통령 만드는데 조금이라도 걸림돌이 되거나 하는 부분들과 관련해서는 다 제거해야 된다. 그것이 개헌일지라도 뭐 절대 다수당인 야당이 민주당이 반대하는 게 실현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이게 각 당 지도부와도 다 좀 어느 정도 공감을 이뤘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또 때마침 정대철 헌정회장의 인터뷰 기사도 나왔고 이재명 대표도 단계적 개헌론에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런 내용이 나왔는데 이 대표하고도 우원식 국회의장이 좀 교감 후에 나온 얘기 아닐까요? 글쎄요. 어제 나왔던 민주당의 반응은 사실은 대선 전에 개헌 논의를 해서는 안 된다. 대선 이후로 지금은 민주당의 표현에 따르면 내란 종식에 그 집중해야 될 때다 이런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는 조기 대선을 내란 종식의 마지막 수순이다라는 걸로 끌고 가고 싶은 겁니다. 이걸 개헌을 위한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준비로 보지 않는 거죠. 그런 면에서 볼 때 제가 볼 때는 이 국회의장이 저런 얘기를 했다고 해서 대통령 선거와 동시에 개헌이 이루어질 건 같지 않아요.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됐으면 하는 바람은 솔직히 있습니다. 있지만 현실적으로 네, 현실적으로는 어렵지 않겠냐. 알겠습니다. 윤 대통령 파면 이후에 여당 지도부를 만난 데 이어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과도 관저에서 만났던데 탄핵 이후 이 같은 행보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뭐 그거는 인간적인 거라고 봅니다. 대통령이 이제 파면이 되고 아마 당 지도부하고 다시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는 없을 겁니다. 또 권영세 비대위원장이나 권성동 원내대표는 개인적으로도 윤석열 대통령하고 인간관계가 오래된 분들입니다. 그런 분들 입장에서 대통령이 파면되는 어려움 자연으로 이제 돌아가는 결정이 내려졌으면은 어떻게 보면 위로라고 할까요? 가는 걸 인간적으로 그걸 나무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뭐 나경원 의원도 비슷한 맥락에서 그렇지 않았겠나 싶고요. 그게 이제 정치적인 무슨 해석이 따르도록 하는 거였다면은 네.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잘못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까지 해석을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제 파면 이후에 윤 대통령의 행보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저는 대통령께서는 이제 자연인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아마 대통령이 그동안 겪었던 고초보다 더 큰 고초가 대통령 앞에 놓여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란죄와 관련된 재판도 받아야 되지만은 아마 이 대통령에 대한 다양한 아마 법적 사법적인 압박들이 올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차분하게 잘 대응하셨으면 좋겠고요. 뭐 대통령도 이제 선거라든지 정치는 당에 맡긴다고 하셨습니다. 그런 기조로 가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권영세 비대위원장이나 권성동 원내대표가 만남에 대한 그런 얘기를 했습니까? 아니 나오셔서 그 얘기를 했잖아요. 대통령이 이제는 당이 중심이 돼서 대선 잘 치렀으면 좋겠다. 이 얘기는 당에 맡기겠다. 그리고 당신께서는 정치나 이런 것으로부터 손을 떼겠다. 이런 표현 아니겠습니까? 저는 뭐 그렇게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조기 대선 국면에서 메시지를 내시거나 지지층에 그럴 가능성은 좀 없다고 보시는 거예요? 저는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요. 또 그렇게 하셨어도 안 된다고 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민주당의 선거 전략은 우리 당에서 뽑힐 새로운 이 대선 후보와 뭐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로 후보가 굳어진 거랑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후보와 이재명 대표의 선거 구도가 아니라 윤석열과 이재명의 구도로 끌고 가고자 하는 것이 민주당의 선거 전략의 첫 번째일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메시지를 내거나 또 우리 당의 후보 중에 대통령의 지지, 국민적 지지가 아직도 일정 부분 남아있기 그렇죠. 때문에 거기에 기대려는 유혹을 받는 순간
저는 대선은 어려워진다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당 후보들도 대통령께서도 이런 대선에서는 절제하는 그런 행보가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국민의힘에서는 아직까지는 그 일강이 없다. 뭐 이런 평가도 나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뭐 일강이 없을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은 이제 대통령이 파면 선거를 받고 조기 대선으로 간 게 사실 조기 대선으로 가야 된다는 실감이 국민의힘 쪽에는 지지자들 쪽에는 아직도 안 들지도 모릅니다. 그런 상황인데 그리고 뭐 이 탄핵에 반대하고 대통령 복귀를 바랐던 사람들에게 우리 당은 조기 대선 얘기를 꺼낸 것도 금기시였지 않습니까? 우리 지지자들도 마찬가지죠. 그런 면에서 아마 우리 당의 예상되는 대선 후보군들의 지지도가 전부 한 자릿수인 거는 당연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이제 김문수 장관이 그래도 좀 도드라지게 1등이었던 거는 대선 승리 카드라기보다는 그때까지는 누가 대통령의 탄핵을 막고 대통령 복귀에 선명한 분이 누구냐를 놓고 판단할 때는 당연히 꽃꽃 장관이라고 하는 김문수 장관으로 지지가 갔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다고 해서 큰 차이는 아닙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은 이제 국민의힘의 대선 경선 레이스는 이제 시작이다. 아마 시간이 흐르면은 우리 당내에서도 과연 누가 대선 후보가 되어야 이재명 민주당 후보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느냐를 기준으로 아마 우리 지지층과 당원들이 전략적 선택을 하는 국면으로 전환될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는 보수가 분열이 된 측면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그럴 가능성은 없을까요? 분열되지 않도록 해야죠. 분열하면은 필패죠. 다들 어찌 보면은 이번에 탄핵을 반대했던 사람들의 생각 속에는 이게 대통령이 탄핵되고 나면은 우리 자유민주주의 이 체제가 위태로워진다라는 어찌 보면 윤석열 대통령 개인 지키기보다는 나라 지키기, 자유민주 체제 지키기라는 더 큰 그런 대의 명분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 명분으로 놓고 보면은 대선에서 지면은 그게 위험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뭉쳐야죠. 작은 차이를 극복해서 뭉쳐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보다는 우리 당 내부가 그렇게 크게 그때는 쫙 갈라졌잖아요. 그렇지는 않은 상황이다라고 봅니다.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바람까지 전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과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책시사 1부 여기서 마칩니다.